예, 자, 이어서 한번 쭉 해봅시다. 어, 예, 이기주의는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 말, 자기, 자기 파괴적이다. 자멸적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인이 어떤 영향을 받든지 상관없이, 여기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상관없이 이제 나의 나에게 좋은 결과만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철수가 나에게 최대한만의 해악을 끼치는 것도 내가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아니 왜냐하면은 철수에게는 그것이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에고이즘, 이기주의를 우리가 승인을 해버리면은 요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좋은 결과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만 좋은 결과,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든 상관없이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곧바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철수가 나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내가 승인을 해야 돼. 왜 승인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자체가 정의 자체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타인이 어떤 영향을 받든 상관없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기주의의 정의이기 때문에 철수는 내한테 해악을 가하는 거 자기한테 제일 좋거든. 그러니까 철수가 나한테 해악을 가하는 것을 내가 승인을 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 그럼 내한테 내한테 좋은 게 아닌데 내가 그걸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기주의라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주의를 전제로 한 이기주의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 요것은 이제 그 대신에 공리주의는 여기 나오죠. 공리주의라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혹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을 적어도 느낄 수가 있는 존재. 그런 모든 존재에게 좋은 결과가 극대화되는 것이 옳다. 공리주의는 이제 결과주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이기주의가 부딪히는 그런 난점들은 이제 일단은 없어지게 되겠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철수가 나에게 해악을 가하는 것은 다 이거는 뭡니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이죠.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 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의 결과를 다 뭡니까?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수가 내한테 해악을 뭡니까? 해악을 가하면서 자기가 얻는 기쁨이 100이라고 너무 밑에 썼네요.
철수가 나에게 해악을 가할 때 자기가 느끼는 쾌감이 100이라고 해도 내가 해악을 당하는 거죠.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이 마이너스 200이라면 마이너스 100이 돼버리죠. 이것을 합산하면. 네. 그래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적어도 공리주의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예. 이기주의와는 다르게. 예. 그러니까 공리주의도 결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은 공리주의는 이 결과를 뭡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를 다 포함을 시키죠. 결과주의는. 예.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정의해야 될 게 그거죠. 그 뭐를 결과로 볼 것이냐, 무엇을 결과로 볼 것이냐. 자,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결과주의 안에 1번, 2번이 있을 때 도대체 누구에게 좋다는 얘기냐.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라는 것을 뭐로 정의할 것이냐. 지금 요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문제가 정의가 돼야지만 이 결과주의가 뭡니까? 좋은 결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판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좋다는 것도 결정을 일단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결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쾌락을 말하는 것인지 그냥 돈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결정을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 좋다라는 거냐고 했을 때 그 누구라는 게 그냥 나 자신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에고이즘이 돼버리는 거고요. 일종의 이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당사자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공리주의가 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뭐냐? 우리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제 쾌락이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결과를 쾌락으로 보자. 요거는 이제 쾌락주의가 되죠. 예. 만약에 결과를 쾌락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것은 일종의 이제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런 입장들은 다 뭐냐면은 결과주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주의이지만 이기주의라고 명칭을 부르는 것이고, 그 당사자의 범위를 넓히면은 공리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뭐로 볼 것이냐, 결과를 쾌락으로 보자 하면은 쾌락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 결과를 쾌락으로 했을 때는 그 자체로 쾌락인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쾌락을 여기 뭐 있어요?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3번은 미래의 고통을 예방한다. 이렇게 되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나오다시피 치과 의사의 사례가 나오잖아요. 예. 아니 이거는 뭐예요? 치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면 고통이 야기되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냐. 맞죠? 우리 결과주의에 따라서 판단한다면은, 아니,
치료를 받으면 이게 고통이 생기니까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네.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 요렇게 되죠. 하지만은 우리가 결과주의적으로 계산할 때도 계산을 그렇게만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치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완치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치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150이고 플러스 150이고,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은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플러스 150에서 마이너스 100을 빼도 우리가 플러스 50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되었을 때 얻는 이익이 중간에 우리가 느끼는 고통보다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주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낫겠죠. 예.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로 선호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 덕성, 쾌락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것, 이런 것들도 결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조금 있죠. 아니, 왜 문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 자체로 선호하는 거,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자체로 선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나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뭡니까? 철수가 나한테 해악을 가한다. 아니, 그러니까 해악을 가하는 것을,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호하는 것이 곧바로 결과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해악을 가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좋은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버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 자체로 선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기는 힘들다. 예,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기주의가 부닥치는 문제점,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고, 지식, 덕성, 쾌락 같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결과로 보자. 이것도 결과주의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럼 지식, 덕성 이런 것들이 쾌락과